자, 드디어 11월 시장이 시작하는데 먼저 빠르게 다짐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시장은 현재 모양이 매우 예쁘게 잡혀있기 때문에 올해 지나온 그 어떤 시장보다도 기대가 큰 편이지만 또 이렇게 제가 호들갑을 떨게 되면 인간지표처럼 반대로 가거나 코로 넘어질 수가 있어서 항상 새로운 한 달이 출발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처음처럼이란 마음가짐과 이번 달도 무사히 원금을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요 몇 달 정도 목표치 정도만 하면서 진짜 매월 시작할 때마다 이런 다짐을 하고 기대를 한 개도 안 했는데 수익이 나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멘탈에 더 좋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달은 원금만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번 달은 원금만 지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기대 안 했던 곳에서 기회가 올 것이고 얼떨결에 수익이 나게 된다면 보람도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11월 첫 출발과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부터는 나스닥이 다시 황금선을 깨면서 종가를 형성할 때까지는 버텨볼 만한 시장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나스닥 선물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부터는 종가로 이 자리를 깨냐 깨지 않냐, 깰 때 바로 탈출해도 되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깬 다음에 2, 3거래일까지 지켜봤다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힘들어 보인다 싶을 때 던져버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줄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거나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항상 ETF 쪽으로 거래가 몰리게 되어 있어서 ETF 중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를 따라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월요일 장 마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끝까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까지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좀 합리적이고 저가, 신용잔고가 급하게 줄어드는 구간에서 충격을 한 번, 두 번 받을 때 매수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서 지금 사게 된다면 불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레버리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딱 오늘까지 버스가 떠났다고 보면 되겠으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스닥이 혹시나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언젠가 눌려가지고 하루에 한 1% 정도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 시초가에 우리나라 시장이 영향을 받을 때 싸게 줍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두 번 하락할 때, 한 번, 두 번 하락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조건에서만 잠깐 눌리게 된다면 그때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간다, 뭐 시초가 내려앉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버스가 떠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면 그냥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원래 우리나라 증시 성격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가 예전에 가지지 못한 무기가 거래대금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 우선순위에 거래대금이 저 뒷순위거나 없었는데 수급 매매 위주로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거래대금을 위주로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요소도 보지만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은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뭐 눌림목이라든지 상승하는 도중에 눌림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대금이 없어도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장기 투자로 들어가서 평균 단가 실패로 인해서 발을 빼고서 다시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들어가서 엉덩이를 잘라버리고 싶은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이 두 개 종목이
유일하게 나중에 코스피에서 몸집을 불리면서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말했다시피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좀 관심이 줄어들어야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도중에 주가가 거의 밀리지 않는다면 지금 올라온 자리가 제자리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덜할 때, 거래량이 끊겼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것도 한 달 정도는, 최소 한 달, 뭐 길게 되면은 2달 이상도 소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지금 쉬고 있는데, 평균 단가를 좀 괜찮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벌어졌던 이 변동성, 가장 위와 가장 아래의 중간 정도, 저는 83에서 84를 원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다시 5일선을 타고서 주가가 거의 밀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83에서 84를 그냥 양보하거나, 또 저만의 날카로운 타이밍은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 날이나 그날의 시간의 거래에 진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쌍끌이 수급이란 최근에 이런 수급을 말합니다. 투신도 매수하고 보험도 매수하고 금융투자도 매수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다 사이좋게 매수하는 외국인까지,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수급은 장중에 추정치가 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추정치에 투신도 플러스 1000주, 연기금도 2000주, 뭐 보험도 1000주 이렇게 잡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면, 물론 쌍끌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이미 올라온 상태라서 다시 90만원까지 가겠지만, 좀 확실한 걸 원한다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접근을 하거나, 성격이 급하지 않다면은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5일선을 어떤 식으로 지켜주는지, 지금 V자로 반등이 나온 자리를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관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관찰하다가 쌍끌이 수급이 들어와서 90만원을 돌파할 것 같으면은 좀 다시 고점에 잡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예전처럼 쉽게 떨어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관찰 대상에 들어간 세비캠이랑 성일하이텍 둘 다 시간의 단일가에 올리고, 이틀 동안 프로그램 쪽에서 이미 좋은 자리를 다 선점했습니다. 이틀 동안 10%나 올리면서 이 물량을 선점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들어가면 불리한 자리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마음대로 여기서 또 장대 양봉을 한 20%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는 게 프로그램이라 하지만, 유리한 자리가 아닌 이상은 그냥 참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관찰 대상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둘 다 비슷한 그림으로 프로그램에게 선점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네옴시티 관련주인 한미글로벌, 유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한미글로벌에서 지금 수익을 고점에 들어가서 챙기는 것보다, 단타 몇 퍼센트 하는 것보다 유신 쪽에서 좀 확실하게 장대양봉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글로벌과 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된다는 것은 예전 10월 12일처럼 유신이 상한가를 가고 한미글로벌은 이날 12일에 종가가 2% 분리가 되어서 움직일 때, 그러기 위해서는 유신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또 주가가 쉽게는 빠지지 않을 모양이기 때문에 유신이란 종목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반응이 나와도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림에, 신고가만 제대로 이걸 뚫어줄 때 지체하지 말고 순식간에 48,000원, 48,500원, 49,000원 이렇게 뚫어서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 근처까지 순식간에 간다면, 그 탄력을 이용해서 뭐 53,000원, 57,000원 뽑아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관찰을 하는 게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요즘 수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매일 장 끝나고 체크를 하는 게, 원래도 습관처럼 체크를 하지만 기간에 수급이 어떤 종목에서 몰리는지, 수급이 몰렸는데 차트가 예쁜지 정도는 체크한다면 종목을 골라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아프리카TV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지금 또 새로 나온 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장대양봉이 나온,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 아바코라는 종목이 새로 나왔습니다.
장우 시간에서는 매도가 나왔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올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예쁜 편인데 신고가와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기간의 수급이 쌍끌이 수급. 바로 붙기가 어렵다면 이런 종목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올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시나 이런 종목이 다른 종목 신경 쓰다가 잠깐 봤는데 하락하고 있다. 한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2, 3% 하락하고 있다면은 주어도 승산이 있는 그런 수급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할 때 주우면은 심하게는 물리지 않는 그런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TV가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갔는데도 기간이 쓸어 담으면서 초반에 완전히 제자리까지 플러스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주를 활용할 때는 고점에서 안 따라가도 되니까 내가 다른 종목, 거래가 몰리고 추세가 좋은 종목에 신경 쓰고 있다가 수급이 좋은 종목이 떨어지는 것 같다. 봤는데 오늘 아프리카 TV처럼 마이너스 2, 3%를 넘어간다.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경우가 특히 수급주가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마이너스 2, 3%만 생각하더라도 눌림으로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과연 이런 차트에서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와 함께 거래대금이 2천억 원. 요즘 시장에서 2천억 넘으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으며 마지막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저도 이 순간에 보고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시초가가 뜰 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치 싸움으로 인해서 시초가가 무너지거나 보합쯤으로 무너지거나 출발하자마자 시초가에서 보합 또는 파란불이 뜰 때 쉽게 말해서 눌림목을 활용한다면 초반에 오늘의 아프리카 TV처럼 떨어진다 하더라도 초반에 잘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급한 반등을 먹을 자리를 쉽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수화학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11월 첫째 날부터 할 게 많습니다.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게 무조건 고점에서 상승해서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가지 말고 편하게 낚싯대 던져놓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할 만한 싸움일 것입니다. 11월 시장 성투하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